(3월 4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0주년 맞는 3.1 운동 100주년에 정말 많은 외국 국민들이 100년 전 우리 선배님들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고 일제의 공포정치, 폭압정치에 항거했던 그 3.1 전날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의 전면 전쟁을 위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일반 우리가 경험해왔던 좌파 정권이 아니라 좌파 독재 정권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집권 1년 9개월 만에 한미동맹의 균열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친북 성향을 보임으로 해서 객백이라는 이 중차대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북핵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렸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정보국에서 북핵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비핵화를 회담을 하는 그 과정에 벌써 미국은 5개에서 7개의 핵 물질을, 핵을 만드는 원료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국의 정보 보고입니다. 이번에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영변 핵시설 외에 5개 정도의 핵 원료, 플루토늄 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곳이 있다. 이것이 쟁점이 돼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확고하다고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왔다고 1년 9개월 동안 평창올림픽까지도 헌납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평화쇼, 안보쇼를 했던 문재인 정권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책임의 당사자들이 안보 라인이 또 외교 라인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규명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뭐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참모들의 책임을 못 묻고 있는 거다. 심지어 외국 가서 정상들 만날 때마다 북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또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북핵 폐기를 한다고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떠들던 문재인 좌파 정권과 또 이 언론 방송들은 이 현실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는 아직도 장밋빛 북핵 폐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볼 때는 대한애국당과 외국 국민들이 얼마나 옳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핵 폐기가 될 거다. 왜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는데 왜 태극기 든 사람들은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찬물을 끼얹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벌써 미국의 의회 책임자들은 벌써 미국의 NSC나 국무성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한 핵 폐기의 안보쇼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9개월의 안보쇼는 접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점으로. CVID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궁극적인 북한의 자유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좀 필요하다. 북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폐기뿐만이 아니고 또 대량 살상무기 또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 레짐 체인지하는 방법은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면은 김정은 정권은 그 끝이 오래 안 돼서 그 끝을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또한 지금 안보 정책을 빼고 나면은 문재인 씨 지지율은 20%대밖에 안 됩니다. 안보 쇼만 빠지면은 문재인 씨 지지율은 20%대밖에 안 돼요. 결국은 20%대는 뭡니까? 호남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따른 이 우파 국민들과 보수 우파 정당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엔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한국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의 공기업이 코엔에게 돈을 줬다. 이것은 아마 현실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으로 줬는지 또 유준열 회장이 와서 말씀한 것 같이 한국의 많은 로비 자금들이 미국에 뿌려지고 있다. 그런 자금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 이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공기업이 지금 코엔에게 로비 자금을 줬다든지 불법적인 자금을 줬다면 이것은 대단히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안보 문제만큼은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다. 북한 북핵 폐기하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한애국당의 생각이고 또 대한애국당이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100주년 태극기 애국국 투쟁을 중점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날이 701일 정치보복으로 낸 인신강금 옥중투쟁이었습니다.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이죠. 704일째 되는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나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책
또 그분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나 경제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돌이켜 다시 보면은 다 옳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하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경제정책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7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고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참사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정권이 과연 있을까? 어떤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자결을 하고 자살하는 건 봐주고 나라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꼭 그러한 형국 같아요. 형국이 지금 멀쩡한 원전 폐지해가지고 지금 한전 5조 영업 이익이 줄고 전기값이 분명히 전기값 1.5배 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온 강산에 태양광 한다고 강산 다 뒤집어 놓고 그 태양광 효율은 지금 우리 원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효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멀쩡한 불을 또 없애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 단체장들이 누구예요? 다 민주당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하고 농민들 들고 일러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문제? 유치원은 치킨업이 아니다.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침탈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다. 유치원 문제의 비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전체 유치원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하면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물러설 곳이 있고 물러서지 못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시장경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건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제 참사나 그냥 참사가 아니다. 이제 IMF 터지면요. 이제는 도와줄 나라도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유럽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나라도 없어요. 투자, 소비, 물가, 주식, 외환, 부동산, 일자리, 수출까지 지금 9군데 경제 부분의 지표에 9군데 빨간불이 다 켜졌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거듭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없다. 방법은 3월 1일 날 보여줬던 국민들의 대한민국을 이 폭주의 붉은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대한애국당이 하는 일이 옳았다. 대한애국당이 지금까지 힘들면서 지켜왔던 그 일이 옳았다. 그리고 왜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이번 3.1절 집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들어왔어요. 자유한국당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안일하게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반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반시장 경제, 또 100년 집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파, 보수, 정당, 정치인은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알고 아우성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을 못하고 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 신문사에다가 얘기했듯이 방법은 탄핵 정국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다음 총선을 여러분 못 치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옳았다. 그런데 왜 탄핵을 당했는가? 이 문제가 향후 1년 13개월 후에 있을 총선에서 가보세요. 지금보다 10배, 100배가 더 커집니다. 이 문제가. 그것을 어떻게 덮어놓고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새로운 체제를 맡은 황교안 대표가 올바른 지금 현실 인식과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라고 또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 또 절박한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